요즘 감정평가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으시죠? 최근엔 세무사님들이 감정평가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애매하면 감정평가 받아두세요 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배경과 실제 이유, 그리고 감정평가가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유재학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공시지가만으로 신고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가 기준으로 점점 이동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거나 감정평가 결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런 현장을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가져오면 세무사님들도 잘하셨습니다라고 반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감정평가 받아두세요 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하면 그 판단에 법적 논리와 형식적 방어 논리가 생깁니다. 물론 감정평가사가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해석과 판단은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평가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을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평가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가격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년 공시지가 조사를 직접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누구도 자기 부동산 시세를 공시지가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국세청도 지나치게 낮은 신고에 대해선 추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었느냐보다 그 가격이 문제없이 설명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는 그 설명의 시작입니다.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신고하면 그 결정에 근거와 구조가 생깁니다. 가격이 낮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게 아닙니다. 시세와 판이하게 다른 금액을 적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당한 감정은 되려 더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숫자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숫자가 문제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금액을 누가 왜 이 금액이냐고 물었을 때 설명이 통하는 금액을 만드는 일이죠. 특히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계산처럼 시간이 지나 후속 절차가 이어질 때 초기 금액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용으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그 숫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지분정리, 매각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유리했던 판단이 나중에는 족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는 세금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앞으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 설계로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나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감정평가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건물은 공실인데요? 장사 접었는데요? 감정평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가격을 맞히는 게 아니라 근거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폐업한 음식점, 거래 사례가 없는 상가, 오래된 빈 건물도 다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도구입니다. 설명 가능한 가격이 결국 가장 유리한 가격입니다. 감정평가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의 판단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유재학 감정평가사였습니다.